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인데 전만큼 탄력적으로 좀 회복세가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이 좀 계속 올라옴에 따라서 이어지는 피로감들, 좀 지쳤다라는 모습들이 뚜렷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 관련돼서 좀 내년을 바라보는 똘똘한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도 그러면 내년을 바라보는 또 중소형주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똘똘한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볼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코스피 최근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10월, 11월 달부터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래도 중형주 쪽은 시장이 좀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빨간색 선인데요. 그보다는 중형주 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맞춰갔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런 차원에서 소형주는 오히려 그보다 좀 못한 흐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각은 중형주가 많이 됐고 소형주는 아직 좀 덜 된 상황 쪽에서 이렇던 갭을 시장과 함께 같이 이어가는 분위기 쪽에서 특히 시장이 괜찮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가 모두 다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항상 나오는 1월 효과와 함께 내년 초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지난주까지 나오는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죠. 오히려 다른 주체보다도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기관도 어떤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팔았는데 더 매도할 게 있을까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기관 쪽은 약간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지난주에 보였다라는 쪽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중심의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들이 살짝부터 높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그러면 또 지난주까지 샀었던 코스닥 쪽과 코스피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느냐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어지고 있는 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내려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일단 에코프로비엠, 천보, SK모터리얼스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중소형주, 소부장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반도체 쪽도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기관은 약간 전방위적으로 어떤 소부장 쪽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다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쪽, SF도 마찬가지죠.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친환경 쪽의 삼강 MNT, 또 PI 첨단 소재 내년에 폴더블 관련된 쪽의 변화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기관 쪽은 아무래도 지금 바스켓이 많이 비워진 상황 쪽에서 오히려 소부장 쪽에 대한 시각들을 좀 더 키워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화학 쪽,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동향들보다는 훨씬 더 10월 달 이후부터 가장 시장을 주도했다는 부분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도 섹터가 분명히 나온 가운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를 고르는 게 더 합당한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분위기가 일단 1차로 한번 나왔었죠.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폭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정세를 이용해서 또 계속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인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밸류체인이나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쪽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게다가 아마 기관 쪽에서의 변화가 좀 더 가세가 되게 되면 탄력들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수익률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계속 주식을 팔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중소형주를 관리를 하면서 어떤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선택과 집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내년 1월까지도 한번 연장되는 모습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반도체 쪽입니다.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펴볼 수 있을 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DXI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래도 유수의 어떤 메모리를 전망하는 이제 기관이죠. 시장조사 기관인데 이쪽에서 아무래도 가격과 물동량과 관련된 쪽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어떤 지수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디램 쪽의 현물 가격들이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면서 DXI 지수도 어떤 올해 하반기에 나왔던 고점대를 다 뚫어버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쪽 안에서도 어떤 쪽의 섹터냐라고 봤었을 때 D램이 이쪽이고요. 낸드 플래시가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4분기 하반기 때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반전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년에 한 적어도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판매 단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낸드는 좀 느립니다. 올해 지금 나오는 변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디램보다는 좀 회복세가 기울기가 약간 좀 밋밋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상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도 올해 어떤 공급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과잉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낸드도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계속 패턴을 맞춰갈 수 있겠다는 쪽이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또 낸드 관련된 쪽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격차를 더 늘리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인텔의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투자를 좀 더 어떤 늘리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디램보다는 낸드 쪽이 더 투자가 많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 투자는 지금 가장 핫한 분야죠. 그래서 TSMC의 낙수 효과가 이제 삼성전자로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또 DB하이텍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또 관련된 쪽에서 3D 낸드 쪽 관련된 쪽은 뭐 PSK, 원익 QNC,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일단 주도를 했었고요. 그와 함께 테크윙이나 후성 같은 경우 이제 후속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PSK라든가 특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포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지금은 파운드리 쪽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쪽에 대해서 한 단계 선점을 하면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EUV 장비가 또 필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면서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종목이 SNS텍이고요. 그와 함께 한 10년 전부터 어떤 EUV 관련된 장비를 개발했다라고 하게 되면 FST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이 두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쪽인데요. 2차 전지도 입이 아프죠. 성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이 아픈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즉 성장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캐파에 대한 증설은 거의 매년 30% 이상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가파른 2030년까지 가파른 성장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장비 쪽도 이와 관련돼서 거의 똑같이 성장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5% 이상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소부장 관련된 2차 전지 쪽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쪽은 일단 예전에 저희 빨간판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제 NCMA로 즉 알루미늄이 첨가되면서 어떤 니켈 비중이 좀 더 확대되는 그래서 하이니켈계가 앞으로는 이제 주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쪽이 많이 집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가격은 떨어뜨려야 되고 효율은 더 높여야 되고 하는 어떤 숙제가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첨가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좌우되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주행거리 늘리고 고속 충전을 하고 수명을 향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CNT 도전제라고 하는 탄소 나노튜브죠. 이쪽에 대한 부각이 가장 커질 수 있겠다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나노신소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떤 시장에서 좀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감은 상당히 높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흐름들이고요. 또 하나 고속 충전 관련된 쪽이 가장 또 중요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음극재 쪽에서 첨가 물질인 대주전자재료 또 나노신소재 나오죠.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저희가 빨간판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거의 관심 종목으로 한 서너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고가 나왔었죠. 이 부분 내년도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온 특성과 수명 향상 이쪽에서는 전액 첨가제가 관련된 천보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한솔케미칼 두 번째 나노신소재 이쪽이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해봤는데 여전히 주도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꺾이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추적하고 어떤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